안녕하세요. 이 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 16회죠. FAT 2급 16회 기출문제. FAT 2급 16회가 제 기억으로는 4월 달에 기출됐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문제에 들어갈게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거래자료 입력 32점 배점되어 있는 거래자료 입력부터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 자, 이것부터 먼저 들어갈게요. 자, 제가 필요한 사항들은 형광펜을 칠해놨는데요. 평가 문제, 자료 설명, 그리고 증빙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했었죠. 자, 보시면 거래자료 입력하라고 되어 있고요. 종업원 업무용으로 직장 예절 및 성공 프레젠테이션 책자를 제작. 여기 포인트죠. 책자를 제작했대요. 책자를 제작하면 계정 과목은 도서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도서 인쇄비. 그리고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머릿속에 붕괴를 바로 떠올리셔야 돼요. 차변에 도서 인쇄비, 그쵸? 그 다음에 대변에 현금. 우리가 이제 날짜랑 금액만 알면 되는 거죠. 자, 영수증을 보니까 날짜는 이렇게 7월 4일이라고 빵긋 웃고 있고, 금액은 15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월 4일 도서 인쇄비 15만원, 대변에 현금 15만원. 이거 출금 전표 가능하죠? 자, 바로 전표 입력 들어갈게요. 자, 회사 코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사랑가전이 되겠습니다. 자, 사랑가전 맞는지 확인하시고요. 자, 확인되셨으면 바로 메인 화면 들어갈게요. 자, 메인 화면 들어가서 자, 일반 전표 입력 눌러주시고, 자, 뭐 늘 그렇듯이 기능 모음에서 화면 구성을 간편 입력으로 바꾸는 게 여러모로 좋다고 했었죠. 뭐 안 바꾸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여러분 뭐 편한 대로 하시는데 저는 바꾸고 하는 게 습관이 돼서 바꾸고 있어요. 날짜는 7월 4일, 그 다음에 출금, 그 다음에 도서인쇄비는 826번 되겠습니다. 826번 도서인쇄비 15만원. 이렇게 하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죠? 자, 이렇게 되면 처음 문제부터 이렇게 간단하면 막 신나요. 그죠? 왠지 합격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문제 읽어볼게요. 거래 자료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문구류를 구입했대요. 그 다음에 대금은 월말에 지급하기로 했다고 되어 있고, 특이사항이 사무용품비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문구류를 우리가 표현을 할 때, 복사용지나 뭐 이런 거 살 때, 소모품비라는 계정 과목을 많이 쓰는데, 물론 사무용품비라는 계정 과목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아마 이때 이제 뭐 시키는 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친구들은 맞았을 거고, 요게 이제 원래 전산회계 2급 시험도 그렇고 기존의 FAT 시험도 대부분 다 소모품비로 하는 걸로 서로 약속이 돼 있어요. 대부분 다. 근데 이번에는 조금 특이하게 사무용품비로 써라 이렇게 돼 있었는데 요거에 대한 좀 약간 넋두리를 좀 늘어놓자면 보통 우리가 이제 수선비 같은 거 이제 수선 유지비 할 때 수선비로 처리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차량 유지비로 처리하는 게 있었잖아요. 사실은 원래 수선비로 그냥 하나로 썼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이게 수선비는 이제 차량 운반구를 제외한 나머지 이외의 자산을 수익적 지출을 처리할 때 했었고요. 역시 이것도 차량에 관련돼서 이제 했던 부분이고, 우리 사무용품비도 사실 엄밀히 따지면은 소모품비에서 파생되어 나온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소모품비가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사무용품비라는 게 있고 소모품비라는 게 사실 좀 방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사무용품을 이 외에 들어가는 소모품들 이건 오로지 사무용품에 해당되는 문구, 뭐 복사용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사무용품. 사실 이게 비중이 큰 회사들 같은 경우는 별도로 이걸 둘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량 유지비도 거의 요즘에는 차가 없는 회사도 없고 차량 유지비가 또 많이 들잖아요. 요즘에 또 역시 사무용품비도 최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그쵸 뭐 사무용품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비중이 커졌기 때문에 좀 이것이 세분화되는. 그러니까 회계는 항상 뭐 차변 갈게 대변 가고 대변 갈게 차변 가고 이런 절대적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원리니까. 이런 건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세부적인 항목들, 다분히 실용적이고 실무적인 항목들은 그때의 현재 상황에 맞춰서 자주 바뀌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러한 어떤 변화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다양성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면 조금 회계가 이렇게 어렵지 않지 않을까. 이제 보통 흔히들 제가 이제 수업 시간 때 오프라인 수업 때도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늘 이런 말을 반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하시는 부분도요, 뭐, 너무 이렇게, 딱, 뭐, 뭐라고 해야 되죠? 약간 외골수? 그러니까 약간 고집이라고 해야 되나? 아, 뭐, 이거 왜 소모품비라고 처리하지 않느냐? 왜 사무용품비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어떤 항변하지 마시고요. 문제에서 이렇게 지워지면 그냥 그대로 하시고, 아, 이렇게도 쓰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실무에서는, 사무용품비를 더 많이 씁니다. 지금 아직까지 이제 우리가 이론이라든가 자격시험에서는 복사용지사 한다거나 문구류 구입한 것들이 소모품비로 그냥 대부분 다 사용을 하고 있지만, 사실 AT 자격시험 이 출제자분께서 내신 의도를 보면은 실무를 많이 반영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지금 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실무에 가서 사무용품이란 개정 과목도 많이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가름하도록 하고요. 자, 일단 분계를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뭐 하는 거니? 잠시만요. 자, 분계 정리하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좀 서투릅니다. 많이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자, 분계를 정리하면 일단은 차변의 사무용품비가 되겠죠? 사무용품비. 아, 네, 잠깐만. 제가 날짜도 안 봤네요. 죄송합니다. NG. 자, 계속 하겠습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죠, 금방? 자, 사무용품비라는 거, 예, 소모품비가 아니라, 자, 써드릴게요. 제가 너무, 심취했었나봐요. 자, 그 다음에, 뭐, 입력, 월말의 지급, 월말의 지급. 그쵸, 월말의 지급. 월말의 지급은요, 이건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설령 이게 외상이라고 해도 속으면 안 돼요, 미지급금.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문제 영수증에서 필요한 내용들이 이제 아영문구한테 못 준 돈이 되는 거니까, 미지급금 거래처는 아영문구가 되겠고요. 날짜는 7월 11일 되겠고, 금액이 중요하죠. 3만원입니다. 예, 여기 제가 동그라미 치고, 여기, 이런 것들이 이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분계를 해야 되겠죠. 분계해 드릴게요. 자, 일단 차변에 사무용품비가 되겠습니다. 예, 사무용품비. 금액은 3만원. 대변에, 자, 이제 미지급금이죠. 미지급금 3만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거래처는 아영문구가 되겠죠. 예, 아영문구로 해주시면 되겠고, 뭐 날짜는 뭐 7월 11일인데 굳이 적진 않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요걸 가지고 바로 입력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날짜는 7월 11일 되겠죠. 7월 11일. 그 다음에 차변에 829번이 사무용품비가 되겠습니다. 뭐 알아두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3만원. 대변에 253번 미지급금 쓰시고요. 아영문구 3만원.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볼게요. 자, 보니까 한 번은 발행을 하고 어음을, 한 번은 수치를 하고, 그러니까 받으러 온 문제 하나, 지급 온 문제 하나, 사이좋게 한 해씩 돌아가면서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자, 이 어음은 뭡니까? 내가 발행한 어음이니까 지급 어음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고 하면 문제가 참 쉽습니다. 자, 뭐 늘 그렇듯이 전표 입력하라는 얘기고, 지급 현황에 반영하시오. 이건 이제 F3번 누르라는 얘기죠. 자금관리 들어가서 하라는 얘기겠고요. 날짜는 7월 15일 되겠고요. 삼신전자에서 지금 요 내용만 딱 봤을 때는 왠지 전산회계 느낌이 많이 나요. 그죠? 삼신전자에서 상품 1,500만원을 매입하고, 그럼 뭐 차변의 상품이죠. 대금 중 1,000만원은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고, 대변의 지급어음, 나머지는 현금. 뭐 근데 이것만 읽어보면 정말 전산회계 2급 문제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어음 번호라든가 이런 게 추가적으로 좀 더 나오기 때문에 그게 이제 AT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필요한 사항들은 제가 다 체크를 해놨습니다. 어음 번호, 어디다가 해야 되는지, 금액, 만기일자, 은행, 그리고 거래일자. 이렇게 자, 확인이 됐죠? 자, 요거 가지고 제가 분계 먼저 해드리고 입력 들어갈게요. 자, 분계를 보여드릴게요. 자, 분계는 차변에 일단 상품이 들어오겠죠? 자, 상품 얼마입니까? 1,000만원이 아니죠? 1,500만원이에요. 그죠? 1,500만원을 매입하고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500. 대변에 이제 어음 발행한 거 지급 어음이 얼마입니까? 1,000만원짜리 발행했어요. 1,000만원.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현금이 5만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지급어음에 대한 거래처는 삼신전자죠? 삼신전자. 자, 됐고. 여기서 지급어음에서 이제 우리가 F3번 눌러서 해주시면 되겠고.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분계는 이렇게 됐고요. 전표 입력 들어가서 추가적인 내용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짜는 7월 15일 되겠고요. 차변의 상품 먼저 할까요? 예, 좋습니다. 1,500만원 좋고요. 대변의 지급어음, 지급어음부터 먼저 해도 상관없습니다. 삼신전자, 예, 좋고요. 요건 1,000만원. 자, 여기서 중요한 거죠. 우리 여기서, 자, 어음을 입력하는 그 라인에서 적요란에 커서가 왔을 때 F3번을 눌러주시면, 예, 요게, 일단, 예, 밑에 지급어음 관리 창이 열린다는 거, 요게 또 중요하고, 지급어음은 이제 미리 발행된 어음 중에서 어음책을 이제 우리가 받죠. 예, 어음책을 받아서 그 중에서 이제 등록을 하듯이 전자어음도 똑같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 어음번호 란에서 F2번을 눌러서 어음을 발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은행이 한 건 있고 우리은행이 두 건 있는데 지금 어음번호를 봤을 때 우리은행이었고 그 다음에 어음번호를 보시면 끝자리가 4112 맨 끝자리 4자리 정도는 보세요. 알겠죠? 여기에 해당되는 어음입니다. 이거 속으시면 안 돼요. 자, 발행일자는 이렇게 돼 있는데 7월 15일 맞고 만기일자가 7월 15일은 아니잖아요. 만기일자 우리가 이제 내용을 보시면 며칠 돼 있습니까? 자, 언제 확인해 볼까요? 예, 17년 1월 31일이죠. 자, 그래서 만기일자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만기일자. 자, 그래서 2017년 1월 31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은행은 우리은행 맞으니까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확대해드려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만기일, 어음번호, 그 다음에 발행일. 발행일은 자동으로 딸려가니까 주요 포인트는 이제 어음번호 맞는지 확인해보는 거, 은행 맞는지, 그 다음에 만기일자 맞는지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 일단 어음은 이렇게 하면 끝나고요. 이제 줄 바꿔서 마무리로 대변에 현금, 뭐 하는 거지, 제가? 대변에 현금 하시고, 커서, 그 다음에 500만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적요는 딸려가도 상관없고, 이렇게 엔터 막 치다 보면요, 이렇게 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 좀 찝찝하시면 스페이스바로 지우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채점 범위와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제가 까탈스러워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됐습니다. 자, 제 실무에 현직에 있을 때도 이렇게 까탈스러웠던 것 같아요. 진짜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꽁 해갖고 왜 일거리 쥐고서 왜 빨리 처리 안 하고 왜 꽁 한 사람 있잖아요. 자기만의 어떤 정신세계. 제가 그래서 지금 강사가 됐고 원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좀 이렇게 일을 정말 유두리 있게 잘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면 그 일에서 성공했겠죠. 강의가 아니라. 어쨌든 저한테는 한 10몇 년간의 실무 경험이 상당히 저한테는 많은 도움이 됐었고요. 그런 경험이 있었으니까 여러분들한테도 또 이것저것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매개가 되지 않았나, 그런 거리들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든 사실 가만히 있는 게 좀 이상한 거고 좀 움직여야 되고 또 사람을 만나야 되고 모든 경험을 해봐야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통장사분에 의한 거래 입력입니다. 자, 보통예금 국민은행 거래 내역이 이제 눈에 보이시고요. 그죠? 자, 입력하라고 되어 있고 스토리텔링을 좀 보니까 중부가전에서 상품을 매입하기로 하고 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까지 회계상 거래가 아니죠. 계약금을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이게 회계상 거래죠. 자, 그러면 계약금이 얼마냐? 바로 요게 계약금이 되겠습니다. 40만원. 자, 그럼 바로 분개가 가능하죠? 차변의 선급 금 40만원. 그쵸? 그 다음에 대변의 보통 예금 40만원. 자, 그냥 가면 안 되고 보통 예금 거래처 어디? 네, 국민은행. 그쵸? 국민은행. 이렇게 걸어주시면 되는 거죠? 중부가전, 거래처. 중부가전. 예.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이거 바로 전표 입력해도 되겠죠? 여러분 괜찮죠? 자, 전표 입력 들어갈게요. 자, 날짜는 7월 16일 되겠고요. 차변에 131번 선급금, 그 다음에 중부가전. 자, 좋고요. 그 다음에 금액은 40만원. 자, 그 다음에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 그리고 은행은 어디였죠? 국민은행이었죠? 국민은행 40만원. 이렇게 입력하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재고자산의 매출 거래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거래 자료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고요. 상품을 판매했대요. 그 다음에 6월 20일 받은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국민은행 보통예금 통장으로 즉시 입금이 되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계약금이 6월 20일 날 존재한다는 얘기고요. 그걸 뺀 나머지가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되었다는 얘기고, 상품을 팔았다는 건데 여기서 계약금이 이제 우리가 선수금으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죠. 선급금이 아니죠, 지금.
예, 나머지 뭐 보통예금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상품 판매는 상품 매출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7월 25일 증빙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거래명세서 빨간색 공급자 보관용이잖아요. 그럼 내가 매출한 거죠. 그래서 나는 사랑가전이니까 내가 매출한 거고, 미소전자한테 매출한 거예요. 공급받는 자는, 거래처는 그러니까 미소전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합계금액 460만원 요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먼저 분계 한번 꺾고 그 다음에 입력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순서가 이게 문제가 아니고 6월 20일 계약금을 먼저 조회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6월 20일 계약금 먼저 조회하고 갈게요. 자, 여러분 6월 20일 계약금을 조회해 볼게요. 보이죠? 미소전자로부터 받은 계약금이 이쪽에 보시면 160만원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선수금 해서 160만원 보이시죠? 자, 여기 보통예금 들어왔다는 거.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해결이 됐으니까 바로 여기서 우리 확인이 들어가면, 자, 우선 6월 20일 날 받은 계약금은 우리가 선수금이 되겠죠? 선수금으로 받은 돈은 얼마냐 하면, 40만원, 160만원이었죠? 160만원을 받은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이 부분을 빼거나 나머지를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계산을 할 때 이 선수금은 미리 이제 빼주고 난 나머지잖아요. 그러면 거래 명세서상으로 봤을 때 상품 매출에 해당되는 금액은 460만원이 되는 게 맞겠고요. 그 다음에 계약금을 뺀 나머지가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되었다고 되어 있으니까 선수금은 여기서 160만원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 나머지 금액인 얼마요? 300만원이 보통예금 통장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선수금 거래처는 이렇게 우리가 이제 물건을 팔았던 곳 미소전자가 되겠고요. 네, 미소전자. 그 다음에 이제 보통예금 거래처는 국민은행이었죠. 국민은행,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전표 입력하고 마무리 짓죠. 자, 전표 입력 들어갈게요. 날짜는 7월 25일입니다. 25일, 그 다음에 대변부터 갈까요? 자, 401번이 상품 매출이에요. 401번 상품 매출 금액은 460만원. 그 다음에 차변에 우리 선수금을 먼저 빼줘야 되겠죠. 259번 선수금 먼저 빼주시고요. 선수금 거래처는 아까 어디였었죠? 미소전자를 빼주시면 되겠고, 금액은 160만원이죠. 나머지가 이제 보통예금 되겠고요. 보통예금 국민은행, 나머지 금액은 300만원,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되게 오랜만에 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단기매매증권 구입에 대한 또는 매각에 대한 문제가 되겠는데, 자, 보시면 거래처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고, 단기매매차익 목적 딱 보는 순간 단기매매증권 500만원에 매입하여 보관. 자, 그러면 단기매매증권의 장부금액은 원래 500만원이었다는 거죠. 자, 그럼 재무상태표를 보시면 단기매매증권의 장부금액은 얼마였다고요? 500만원이었다고요. 근데 얘가 전부 매각했대요. 싹 다 파는 건데, 국민은 보통예금계좌 이체 받았다고 되는데 얼마에 팔았는지 좀 볼까요? 보니까 맡기신 금액이 450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매각 대금은 450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500만원짜리를 450만원에 매각을 했기 때문에 중간에 나는 마이너스 50만원만큼의 손해를 본 거죠. 그렇죠. 요거에 대한 내용을 분계로 정리를 해보자,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분계를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 얼마? 500만원이 없어지는 거죠. 그럼 이렇게 푹 하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 보통예금 계좌로 받은 것은 차변의 보통예금 얼마? 450만원을 받은 거죠. 그러면은 딱 봐도 50만원만큼 손해라는 게 딱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라고 하냐면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 요게 되는 거죠. 됐죠? 자, 이제 국민은행 보통예금 거래처만 걸어주시면 되겠죠? 국민은행.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또 날짜는 이제 8월 5일이라고 되어 있고요. 뭐 주식 매각 대금이라고 되어 있고,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소소합니다. 자, 좋습니다. 바로 전표 입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5일 날짜가 되겠고요. 일단 대변부터 가죠. 107번이 단기매매증권이에요. 500만원. 그 다음에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받는 돈, 자, 국민은행 거래처 걸어주시고 450만원. 나머지는 이제 단기라고 검색하시면요, 쭉 나와요.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
손실까지 이게 금액 이게 다 글씨가 안 쳐져 갖고 처분 손까지만 나왔는데 뭐 관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50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 됐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 문제는 출장협의 정산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보니까 뭐 8월 10일에 거래를 확인한 후 정산거래 입력하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8월 10일 거래 안 봐도 돼요. 우리가 이제 바로 직전 회차도 이거 봤는데 여비 정산하는 문제를 봤었죠. 사실 8월 10일 거래를 안 봐도 알 수 있는 게 이게 지급받은 금액, 이게 8월 10일에 받은 금액이에요. 이 금액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가지급금이라고 하죠. 가지급금. 가서 얼마를 쓸지 모르니까 미리 주는 돈을 가지급금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정산 내역인데 뭐 여비 정산 내역을 보고받고 잔액 현금으로 회수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돈이 들어왔다는 거죠, 현금이. 자, 그럼 정산 차액 3만 원은 현금으로 돈이 들어왔다는 거니까 현금이 그만큼 더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제 소요액 57만 원 있죠? 뭡니까 이게? 여비교통비입니다. 그럼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김건우가 아마 거래처가 걸려 있었을 거니까 가지금의 거래처는 김건우가 이제 출장 여비를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뭐 혹시 뭐 그래도 예의상 봐줘야 되니까 8월 10일 거래를 확인한 다음에 분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10일 가보니까 보세요. 가지금 김건우 60만 원 나갔잖아요, 그죠? 맞죠? 네. 자, 여기서 분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지급금을 이제 8월 10일 날 가지급금을 지급한 게 김건우한테 얼마 지급했어요? 60만 원을 지급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출장 여비 정산을 지금 8월 12일 날 정산을 할 때는 이 가지급금이 대변에 없어져 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없어져 주고, 그죠? 이 부분이. 그 다음에 이제, 여비교통비. 차변에 여비교통비. 가서 쓴 돈은 이제 57만원 이렇게 쓴 거고요. 남은 돈은 이제 회사에 다시 가지고 왔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3만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김건우라는 거래처를 또 누가 출장비를 얼마 가져가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책임 소재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처리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근데 넘어가기 전에 좀 이걸 보면은 참 출장을 잘 못 갔다 왔네요. 너무 정직한 직원인 것 같아요. 이 57만원 원래 그죠? 60만원을 주면 60만원 다 쓰고 오거나, 그죠? 지난번에 기출문제처럼 좀 더 쓰고 오거나 해야 되는데, 딱 3만원을 남겨갖고 왔으면 참 이게 참 그래요. 그죠? 뭐, 이게 참 제가 잘 하는 짓인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뭐 이거 뭐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저 그냥 편하게 프리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출장비를 받으면요, 성실하게 쓰고 오세요. 그렇죠? 그냥 여담입니다. 삶의 지혜죠. 자, 좋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 문제는 유무형 자산의 구입 and 거래처 등록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평가 문제 거래처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고, 입력은 뭐 똑같이. 근데 이제 거래처 코드를 109번으로 등록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109번이 아니라 1009번이죠. 등록하라고 되어 있고, 자료 설명을 보니까 ERP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계정 과목은 소프트웨어입니다. 참 쓰기가 참 민망할 정도로 소프트웨어. 계정 과목 소프트웨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리고 100만원은 현금 지급, 나머지는 당월 말일 지급. 이거 미지급금이라고 하죠. 됐고, 증빙을 보니까 공급자가 내가 아니죠. 서울컴퓨터. 근데 이제 거래처 등록할 때는요, 제가 현황배치란 내용들 다 깔끔하게 기재 다 하셔야 됩니다. 이거 필요한 내용이라서. 그다음에 뭐 받는 사람은 나니까 뭐 이건 안 해도 되고, 날짜는 8월 16일, 합계금이 650. 제가 이거 일전에 그 기출문제 기초정보관리 테마학습 할 때도 뭐 기초정보관리 테마학습이 아니라 이전에 18인가 19회였던 것 같아요. 19회 거래처를 입력할 때 전표 입력을 하면서 거래처 등록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시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하면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요거는 이제 분계를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입력하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소프트웨어입니다. 차변에 소프트웨어. 금액은 650이었죠, 아까? 650. 자, 대변에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100만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잔액은 나중에 준다 그랬죠? 당월 말일. 그죠? 미지급금.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 못 준 돈은 미지급금. 자, 그럼 이게
250만 원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거래처가 여기가 거래처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1009번 주식회사 서울 컴퓨터. 얘를 거래처 등록을 이제 1009번으로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바로 그 얘기죠. 자, 붕괴는 이 상태로만 정리하도록 하고요. 바로 전표 입력 들어가겠습니다. 자, 전표 입력 8월 16일이고요. 차변에 소프트웨어. 사실 뭐 그냥 240번이긴 한데 그냥 소프라고 쳐도 돼요. 소프트웨어. 이거밖에 없어요. 계정 과목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대변에 현금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금액은 100만원. 그 다음에 이제 미지급금이잖아요. 대변에 253원 미지급금 하시고, 자, 여기서 플러스 키를 누르면 꽉 찬다 그랬었어요, 제가. 그 다음에 풀네임을 다 적어줍니다. 주식회사 서울 컴퓨터. 이렇게 적어주시면, 너 거래처 코드 1004번, 104번으로 할래라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나는. 그죠? 여기 이렇게 코드가 가 있잖아요. 그죠? 이걸 1009번으로 바꾸세요. 1009번으로 할래요. 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수정 버튼 있죠? 이거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예, 이렇게 눌러주시면 그쵸, 거래처 등록 메뉴처럼 추가적으로 입력할 내용들이 나와요. 예, 그래서 여기 우리 이제 제가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여기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다 입력해 주시면 돼요. 요 부분 그냥 보고 치면 되죠 뭐. 예. 자, 저도 보고 치겠습니다. 사업등록번호가 11381 12344 그리고 대표자명은 김동건, 그 다음에 업태는 제조, 콤마 띄우고 도소매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고, 종목은 소프트웨어 됐고, 주소는 이제 우편번호 하지 마시고요. 서울시 띄우고, 강남구 띄우고, 강남대로 띄우고, 524 엔터 치고, 밑에 논, 현, 동 이렇게 치시는 게 정석이에요. 여기까지. 뭐 별도로 전자세금계에서 이메일 주소는 없으니까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탭 버튼 또는 확인 누르면요. 자, 보세요. 이걸로 할 거니라고 물어봐요. 그래. 등록. 자, 됐습니다. 그럼 이제 나중에 이제 거래처 등록 가면 다 나와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거래처 등록 가보잖아요. 서울 컴퓨터. 바로 못 찾을 땐 컨트롤 F 누르시면 돼요. 서울 이렇게 찾으시면 바로 나오잖아요. 그죠? 이쪽에 나오죠? 확인됐죠? 서울 컴퓨터. 됐죠? 자, 이렇게 여기서 들어가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여기 화면에서 하시는 게 좀 더 빠르실 거고, 실제로 실무에서도 이 방법을 많이 씁니다. 550만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아요. 그죠? 자, 됐습니다. 빠져나오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지출한 부분에 대한 것을 회사 돈으로 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할 얘기가 정말 많은데, 뭐 아직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꿈나무들이 많기 때문에, 뭐 이건 사실 이 수업을 들으시는, 이 강의를 들으시는 이제 좀 그 사회 경험이 있으신 직장인 분들이나 또 이제 그 좀 어른분들은, 흔히 말해 이제 어른들은 내용을 이제 제가 얘기하시면 이제 웃음을 자아내실 건데, 아직 애기들은 잘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저도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건 좀 애매합니다. 예, 이게 또 이렇게 자격증을 따서 가면은 많은 친구들이 저한테 이제 수업을 듣고 나서 실전에 투입됐을 때 되게 많이 물어보는 것들이,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자기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개인은 인출금이라고 하고 법인은 가지입금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오히려 사장님들이 그래요. 이걸 왜 가지입금으로 잡느냐? 이건 내가 사장인데 업무랑 관련돼서 쓴 걸로 해주면 안 되냐? 뭐 이런 것도 있고, 참 어려워요. 어려운 상황이죠. 여기서 뭐 탈법을 운운할 수는 없고요. 그냥 웃고 넘어갑시다. 자, 우리 학생들은 이건 인출금입니다. 알겠죠? 예, 개인적으로 지출하면 인출금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내용 볼게요. 입력하시오. 날짜는 8월 20일. 사장님 자택공사비는요, 업무랑 관련이 없습니다. 예, 업무 무관이에요. 업무 무관일 경우에는 인출금이라고 하시면 돼요. 알겠죠? 사장님이 이제 공과사를 구분 못 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왜 회사 보유 현금으로다가 지급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회사 또는 회사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돼야 됩니다. 사장님 개인적인 거, 사장님이 우리 회사에선 법이고 초 울트라 캡션 갑인데요. 죄송한데 회사는 회사고 사장님은 사장님이에요.
공과사 구분이 정확하게 돼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시는 게 많으니까 학생들이 좀 혼란스러운 경우도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아직 때묻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뭐 그럴 리 없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인출금이고요. 대변인 현금 나간 걸로 하면 됩니다. 금액은 120만 원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분개를 여기서 그냥 바로 해드리면 돈이 나갔어요. 120만 원. 그리고 이건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가져가신 인출해간 돈이니까 인출금 338번 계정 과목이 있습니다. 120만 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고요. 날짜는 8월 20일 돼 있죠? 뭐 그대로 하시면 되겠고. 출금전표 찍고 그냥 바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바로 입력 들어가겠습니다. 자, 8월 22일 출금 338번 인출금 하시고 금액은 120만 원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언젠가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이 자격증 취득하신 우리 이걸 이제 자격증 취득하고 TAT도 보시고 전산세무 1급도 보시고 그쵸, 어느 정도의 재경관리사도 따시고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수준이 됐을 때 사회에 나가시기 전에 혹시나 저랑 글쎄 모르겠어요. 언젠가 저랑 실무에 대해서 또 얘기할 상황이 생긴다면 제가 1, 2년 동안 갈고 닦아온 배워온 모든 스킬을 전수해줄 날을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저한테 사실 많은 제자들이 왔다 갔지만 제대로 스킬을 전수받은 사람이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스킬 그죠? 흔히 말해 탈세 스킬 뭐 이런 거, 뭐 분식하는 거 이런 거. 원칙을 알아야 편법을 적용하죠, 그죠? 원칙을 모르고 편법을 적용하는 거는 좀 그죠? 머리에 총 맞았다고 해야 되나요? 근데 실무에는 정말 원칙을 무시한 채 편법만 가지고 그게 마치 자기가 알고 있는 전부인 양 곡하가세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참 그렇죠. 제가 그래서 거기를 떠나는 걸 수도 있어요. 어쨌든 좀 많이 환멸을 느낀 적도 있었고 아이고 갑자기 이게 제가 왜 회고하는 자리가 됐어요. 우리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회계 공부하는 친구들이 나중에 실무 가서 멘붕이 올 거 생각해보면 참 마음이 아프긴 합니다. 자, 어쨌든 인출금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요. 또 기회가 되면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사실 제 강의는 이론 강의, 자격증 시험 강의보다 실무 강의가 더 재밌습니다. 근데 실무 강의를 한 번도 인터넷에 찍어본 적이 없어요. 국세청에서 저를 잡아갈 수도 있고 모르기 때문에 또 생각해보세요. 탈세 강의를 대놓고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웃기잖아요, 되게. 그죠? 또 그렇다고 제가 탈세에 대해서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열심히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지금은 노력해야 될 시간이죠. 자, 마지막 10번 문제 풀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은 이것도 참 실무적으로 할 말이 많은 문제이긴 한데 일단 답을 알려드리고 넋두리 좀 늘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입력하라는 문제고요. 자료 설명, 스토리텔링을 보니까 이대박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대박으로부터 내용을 알 수 없는 금액 450만원. 일단 내용을 알 수 없는 금액이라는 거죠. 450만원이 국민은행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이 됐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일단 돈이 들어왔죠. 보통예금. 그 다음에 내용을 알 수 없는 돈은 우린 가소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금액은 450만원. 위에 통장 내역 봐도 이렇게 맡기신 금액 450만원, 날짜 8월 30일 보인 거 확인할 수 있어요. 450만원 이렇게. 이게 너무 휘갈렸다. 자, 450만원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예금 거래처는 국민은행,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이대박 이렇게 가시는 게 맞는데요. 정답은 이겁니다. 원인을 파악할 때까지 임시계정 과목 처리라고 되어 있는데 가소금이에요. 임시계정 과목. 이게 가소금이라고요. 미결산 임시계정 표시금지 원칙이라는 이제 재무상태표의 작성 기준이 있죠. 거기에도 나와 있듯이 현금 가부족, 가지금 가소금 원인을 빨리 밝혀서 기말 결산 시까지 살아있으면 안 되는 계정 과목들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처리를 해놓고 가는 건데, 이제 답은 이렇고, 입력을 하기 전에 이제, 말씀드린 넋두리 늘어놓자면, 실무에서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박이 이제, 예를 들어 거래처 사장님일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사모님 명의로 사업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제,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하면서 내용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실무에서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담당자 인수인계할 때 얘기가 잘 되면 좋은데, 이제 그쵸, 신규 채용일 경우는 문제가 안 되는데 경력 채용이라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인수인계가 잘 되면 좋은데 안 돼서 이거 찾느라고 헤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전임자가 또 있으면 좀 이런 걸 알아주면 좋은데
그 회사에 적응한다고 하죠. 아마 경력자분들이 이 수업 들으신 분들은 아마 내용 알 거예요. 그죠? 이 무슨 얘기하는 건지. 아무튼 뭐 학생들은 근데도 좀 예, 모르실 텐데 학생들도 지금 잘 들어요. 그러니까 회사 통장 정리 같은 것도 회계 담당 부서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대개 하죠. 그러다 보면 그 통장 입금된 내역이 꼭 거래처명으로 입금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는 이렇게 가소금 처리를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통장의 입금자명을 거래처를 따로 잡아 놓으셔서 이대박이란 거래처가 없으면은 거래처 등록을 하나 하시면 돼요. 그렇게 처리하시는 것도 나중에 이제 실무에 도움 되지 않을까. 나중에 알다 보면 뭐 예를 들어 이대박이 대표자 명의였는데 알고 봤더니 주식회사 대박이라는 회사의 대표이사였다.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을 가정하고 출제했던 문제라 다분히 실무에 많이 고려를 한 중점을 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괜찮은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전표 입력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날짜는 8월 30일 되겠고요. 차변의 보통계금 103번이죠. 그다음에 국민은행에 입금이 됐고요. 금액 450만원. 대변에는 이제 257번 가소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대박. 예, 뭐 마치 거래처 등록이 되어 있네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뭐 늘 그렇듯이 이 문제풀이 과정에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기타 궁금한 사항들은요, 제 카톡으로 문의를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이제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질의를 하셔도 좋고, 쪽지를 보내셔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계속 문제를 이제 15회 하나만 더 풀면 이제 아마 이제 제가 이제 새로 11월 27일 시험 대비로 리뉴얼 하는 거는 거래자 입력은 원칙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FAT 2급도 반 정도는 한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이제 결산자료 입력, 장부 조회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걸로 또 가야 되니까 일단 한 해 번 더 풀고 가고요. FAT 1급, TAT 2급, TAT 1급도 계속 업로드할 예정이기 때문에 뭐 여기 관심 있는 분들은 나중에라도 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뭐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회계는 사실 때려주기도 예습이 안 되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복습이 중요합니다. 수업을 잘 들으시고 내용들을 쭉 피드백을 잘 하셔서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들은 그 즉시 빨리빨리 피드백을 받으셔야 돼요. 저한테 카카오톡이란 아주 좋은, 저는 SNS가 아주 잘 되는 강사 중에 한 명입니다. 카카오톡으로 질문을 많이 주시면 성심성의껏 가급적이면 즉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들으시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